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공격의 패러다임이면 막는 보안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저 피셜. 자, 오늘은 보안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기술이라면 보안은 곱해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0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아주 중요한데 그 중요한 보안을 담당하고 계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상준님 모시고 오늘 보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참고로 보안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있는데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보안이라고 하면 보안은 뭐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그쵸. 한데 또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티도 안 나고. 근데 최근에 어떤 보안의 경향, 트렌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또 준비를 하셨군요. 네, 미리. 네. 요즘에 침해 사고에 대응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1초마다 발생되는 비밀 공격의 수가 한 1200개 정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은 디바이스가 맨 처음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1시간 1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침해가 당하고 나서 끝까지 가는데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보안 담당 직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1시간 12분이면 이 효리보다 느리네요. 네, 이 효리는 10분이면 내 것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10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에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평균인 거죠? 네. 예전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제로데이 어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이제 공격이 성공하는 건데 이제는 제로 아워 형태로 바뀐 것이죠. 정말 저스트 10미닛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몇 년 후에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저스트 10미닛은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 보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존 보안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회사가 갖고 있는 보안 제품의 수가 40개에서 70개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부담이 있으시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많지 않고 그리고 관련된 보안 전문가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공격의 패러다임이면 막는 보안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공격자는 밤에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어자도 밤에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24시간 돌 수 있는 항상 학습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옆에 코파일럿, 그러니까 부조종사 같은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중요한 조정 역할만 하는 거고 24시간 돌아가는 거는 옆에 있는 조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격의 개수와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방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와 굉장히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안에 대해서 똑똑한 그리고 항상 사람과 같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코파일럿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일반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자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안계에 자비스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규모 이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죠. 제가 설명을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그런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 기반의 그 발전되어 있는 GPT-4를 기반으로 하나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8,500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굉장히 깊이 있는 보안 지식, 그리고 포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에서부터 나오는 트레트 인텔리전스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만든 것이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격의 속도가 빠를 경우 방어의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스케일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보안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네.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보안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얘는 자지도 않고, 네네. 네, 이미 다 보안에 대한 트렌드를 학습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니까, 네네. 네, 빠르게 대응하고. 기본적으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가 이제 같이 협업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AI 기반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녹색으로 오픈 AI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이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애저 오픈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고 플렉서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된다. 이거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이버 트레인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안과 관련된 모델을 장착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8,500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이 모델을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에버그린 트레트 인텔리전스인데 전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그걸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엔진인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트레트 인텔리전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하고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 스킬 플러스 프롬프트 북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버 트레인드 모델과 트레이트 인텔리전스 부분이 다른 업체나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센터 네네. 가 이제 전 세계를 감시하고 네네네. 또 전 세계 범죄를 또 추적하기도 하고 네네.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네네. 그것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큐리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보를 게더링 해오는데 게더링 해온 거를 지금까지는 사람이 그거를 분석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떼내서 옆에 있는 조수한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그 활용 사례 같은 경우를 한 3페이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활용 사례는 인스턴트 리스판스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당하고 못 살죠. 예, 네. 몽둥이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인스턴트 레스판스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잘 모를 때, 그렇죠. 그러면 도둑이 와서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침해의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지 하는 트레 헌팅 부분이 있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액티비티 진행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객의 데이터가 혹시 또 학습에 활용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테마 원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갖고 다른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하지 않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들을 다 잘 준수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시스템 센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학습되어 있는 정보들을 갖고 그걸 갖고 중간에 있는 코파일럿이 그 분석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한 가지가 보안 운영 팀,
같은 데다가 옆에 보안 그 코파일럿 갖다 놓고 분석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진짜 사람 파일럿이 대응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느낌상으로는 옆에 코파일럿 하나가 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8,500명의 마이크로소프트 AI 보안 전문가가 와 있다라는 네네.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퀵하게 5가지 질문. 아, 네네. 네, 사람들이 꼭 이런 것 꼭 물어보더라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네, 5가지 긴장이 질문을, 됩니다. 네, 네.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 나오나요? 현재는 저희가 그 프라이빗 프리뷰 상태이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 몇 군데 고객만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진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지 정보를 갖고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식 날짜가 나오진 않고요. 예. 조금 더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공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분석을 대신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보안 관제 센터라든지 운영팀 이런 쪽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스타쉽 트루퍼스나 아니면 뭐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AI 로봇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분석하려면 분석에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XDR 영역인 M365 디펜더라든지 또는 SIEM/SOA 영역인 센티널, 그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부분 오른쪽 밑에 있는 인튠 이런 것들이 미리 선행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거기 정보가 게더링 되고 그걸 분석하는 역할을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요거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솔루션의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네, 코파일럿 들어오면 야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하면 해줄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네, 한국어는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라이빗 프리뷰 상태이고요. 현재는 영어만 지원되는데 향후 실제 네. 정식 나올 때는 한국어가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GPT와 같은 언어 모델에서 네. 이 뭐 번역이라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정식으로 서비스되면 지원이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윗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라이선스. 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부분 라이센스 정책도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기존 제품들을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별도의 라이센스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굉장히 또 기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네. 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요즘에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발표를 하고 다니긴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언제 나오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 실제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 조건들이 들어가고요. 그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XDR, SIEM 같은 것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그 정보들이 누적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쓰고 싶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포괄적인 솔루션들을 먼저 사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뭐 아무리 자비스가 나오고 코파일럿이 나오고 하더라도 기본기가 역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씨를 좀 뿌려야 된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씨를 뿌려야 된다. 네, 식물길이 아니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기본기를 일단 탄탄히 하시고요. 기본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함께 탄탄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